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어,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106번째 시간입니다. 장유샤가 체포된 건 이미 아실 거고, 그렇다면 인민해방군, 즉 군부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오늘 이 반응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그리고 도대체 북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약간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동북아 정세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 뭐 우리 입장은 어떨까? 이런 걸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생방송을 통해서 할 거고요. 일단 준비된 자료를 먼저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중국 군부의 지각 변동, 짱유샤와 류전리의 몰락, 이게 바로 2026년 1월 24일, 불과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인민해방군의 위기 분석, 정권의 안정적 평가, 이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핵심 사안을 말씀드리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군부 서열 2위, 실질적인 3위, 짱유샤 제1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실제로 2위와 3위는 장성민이죠. 이제 3위는 기울이서기를 겸하고 있는 제2부주석.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장성민은 류전리보다 사실은 그 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뛰어 넘어간 건데요. 어쨌든 이제 실질적인 서열 2위와 3위가 동시에 낙마돼서 숙청됐습니다. 잡혀버렸죠. 분석을 요약하면 단순한 반부패 숙청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진핑 정일사의 동맹은 이미 깨진 상태에서 죽음의 나선에 진입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진흙 구렁텅이, 뭐 블랙홀에 빠졌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24일이죠. 중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장일샤와 류전리가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17일부터 나왔던 루머는 확실시 됐습니다. 1월 24일 이후로 충격의 발표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군사의 주석 책임제를 엄중 위반했다. 즉 군사의 주석이 누굽니까? 시진핑이죠.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런 이제 엄중 위반, 도전했다. 이게 이제 키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개월의 비공개 조사 혹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 비공개 조사 관행을 무시하고 즉각적인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공개 처형식 발표라고 하는 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고 실제로 처형은 재판을 가야 되니까 표현을 하자면 이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형된 건 아니고 공개 처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면 이렇게 발표를 급하게 한다 이런 말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 정치적인 메시지는 이 정치적인 죄다 이런 그 부패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강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는 뭐 너무 즉각적인 발표, 너무 빠른 그냥 그 즉시에 발표해 버렸는데 이건 시진핑이 사태를 조기에 진압해야 될 정도로 이게 엄중했던 급박한 위기 상황이다. 즉 군부의 반발을 빨리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보시다시피면 이렇게 수개월간 혹은 1년 이상 걸려서 나중에 쌍귀라고 하는 쌍규를 적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당직 박탈, 군적 박탈, 직위 박탈 이런 것들인데요.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적까지 하니까 쌍이 아니라 이제 세 가지 그 규칙을 이제 적용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쌍규라고 합니다. 당적 박탈과 직위 박탈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연금이나 이런 혜택을 다 상실하는 건데 군 같은 경우는 군적까지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어쨌든 2026년 1월 24일 완전히 초특급 속도로 발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장효샤와 제1부주석 서열이고 연합참모부 참모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4위인데 제2부주석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명목상으로는 4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3위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최연소 베트남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갖춘 두 사람만이 거의 지금 이제 군부에서 베트남 전쟁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장군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머지 상장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장군 출신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충성파들 그리고 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민해방군이 종이호랑이라는 기둥이 빠져버렸으니까 종이호랑이라는 그런 평가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보숑이나 시차이고 이럴 때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낙마가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서로 충성맹세 뭐 이런 얘기를 막 해댑니다. 뭐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군 수뇌부 중에 일부가 먼저 발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막 따라한다거나. 근데 이번에는요, 장유샤가 낙마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 침묵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신 대로 소극적인 저항이다. 군심 위반의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군부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거죠. 2014년이나 15년에 거보숑과 시차이호가 차례차례 낙마했을 때는 여기 뭐 난리 났어요. 뭐 공산당 만세, 뭐 시진핑 충성 만세, 뭐 시진핑 만세 난리가 나서 계속 한 사람이 나오면 여러 사람이 릴레이로 시진핑의 충성 맹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로 완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각 전구, 성, 군구 뭐 이런 데 공개 지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비되죠. 이 얘기는 뭡니까? 사라진 충성 맹세. 충성을 해야 장성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군부가 열받았다, 삐졌다, 이런 거죠. 프로파간다 시스템도 엉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란과 균열. 어떻게 됐냐면 이 소극적 보도가 처음에 1월 24일은 나왔습니다. 뭐 당일이니까 그렇다 치죠. 당일이니까. 그러면 25일 날부터 이제 해방군부에서 강경하게 비판을 했죠. 네, 중앙의 결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26일부터는 잠잠해졌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프로필이 삭제됐던 삭제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전 개통조차도 통제되지 않은 권력투쟁의 난맥상이 지금 이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 아직 이 성격 규정이 끝나지 않았다. 즉, 장효샤가 체포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결과를 볼 때는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1월 25일 날 요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25일 날 강경하게 나왔다가 26일부터 사그러들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해방군보를 이제 해석해 보면 격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효샤의 실명을 거론하고 뭐 기율 위반을 강조하고 시진핑에 대해 한마디로 뭐 주석 책임자에 그 저항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26일, 27일 이렇게 보면 이제 암시가 뭐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러다가 뭐 침묵과 다시 시진핑 동정보고라든지 이런 장유산을 유전리 관련 내용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삭제됐다가 다시 등장했다가 이렇게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 전체, 즉 해방군보가 이제 3일 동안 했던 이것도 그렇지만 다른 중국 공산당의 언론이나 군부 쪽의 언론, 특히 해방군보는 이제 군부의 언론 아닙니까? 기관지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혼선이 될 정도로 이건 완전히 이제 군부 쪽에 아직은 그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프로파간다도 실패했고 시스템이 무너진 것도 그렇지만 내부의 동요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영관급, 즉 소령, 중령, 대령, 대저까지 이 장교들이 핵심 그 간부들 아닙니까? 이 전업, 그러니까 신청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여기 있어봤자 뭐합니까? 그리고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탕핑, 그러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 저항. 이게 이제 뭐 청년층들이 직업을 못 찾아서 하던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탕핑.
이게 이제 군 지휘관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핵심 장성 바로 밑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이 이걸 하고 있다. 이거 뭐 무진장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유샤 같은 올라가 하루아침에 제거되는데 우리 같은 뭐 중급 하급 지휘관의 목숨은 파리와도 같은 거죠. 뭐 줄줄이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빨리 그만두는 것이 연료도 덜 될 뿐더러 연금이나 혜택 이런 거 많이 받거든요. 뭐 소령, 중령, 대령, 대자 이런 정도 연관급 정도 되면 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욕심낼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전업 신청서가 지금 막 쌓이고 있고, 자, 30일 집단군의 내부에서 나온 얘기로 보면 지금 이제 군대가 침묵하고 장교들이 떠나려 할 때 그 군대는 이미 죽은 조직이다. 이 30일 집단군은 이제 동부정구 옛날 이제 동부정구 소식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73 집단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부전선 쪽인데 어쨌든 이제 이쪽에 보면 공포가 이제 확산이 돼 있고 아니면 뭐 연관급 또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급 완전히 그냥 복지부동하는 거죠. 그리고 지휘 체제는 뭐 당연히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확산되고 그냥 소극적 저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지휘 체계도 마비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군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9, 30일 집단군, 여기 이제 73 집단군, 여기 이제 동부 정부 소속인데, 시진핑의 친위대라고 불리는 부대조차 동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날부터 3일 집단군, 여기는 시진핑 복권성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부전선의 가장 중요한 727, 71, 7273, 이게 집단군이 이제 동부전선 소속인데, 특히 73 집단군이 핵심입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그 시진핑의 친위대조차, 부대조차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장교들을 이탈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19일 날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치가 류전리를 잡을 때는 중앙서기체에서 내부 권력의 비대칭 구조가 이제 동시다발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인사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공안국의 특근국 왕샤오홍이죠. 이 공안부장의 특근국 소속 요원들이 류전리가 들어오자 중앙서기체에서 그냥 체포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장효샤 가족은 또 시진핑이 야 우리 오랜만에 정말 그 가족 식사들 하자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 초청을 하고 장효샤가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인민대회당 안에 그 식당에서 영빈관에서 잡혀버립니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 A 해서 홍문년의 함정, 신홍문년, 시진핑 홍문년 뭐 이런 거죠. 초안지에 나오는 그런 거죠. 이렇게 잡혔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여기에 그 1월 19일 날 경서 호텔 찡시賓여기에 그 무력 충돌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뭐 차이치가 이제 주도했던 이 두 번의 그 유인 체계 장효샤 및 류전리가 걸렸다. 그리고 쿠데타 계획이 사전 누설되는 바람에 이게 되치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총성도 경서호텔 징시賓총성도 걸렸었다, 났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내부 고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장효샤가 선수를 치려다가 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잔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되치기를 당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특히 여기에 보면은 18일부터 19일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진핑이 이제 묵고 있었는데 그 징시賓여기를 이제 체포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내부 고발자가 2시간 전에 이걸 얘기해 줘가지고 시진핑이 일단 벙커로 피신하고 그러면 다시 빠져나간 뒤에 이미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역습을 당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역공을 당해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반부패 수사가 아니라 이게 주석 책임제 이것을 엄중히 위반했다. 이게 결국 반란을 했다. 결국 내전이 있었다. 내전이 있었다. 이 의미로 죄명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요건 조금 먼 얘기인데 시진핑이 결국 짱요샤를 자신의 권력 기반이었던 이제 홍을다이 귀족 계통이죠. 이 군맥을 아예 그냥 스스로 먼저 공격해서 쳐내버렸다. 예. 선제적 공포를 이루었다. 예. 왜냐하면 장요샤가 계속 군권에서 너무 높은 위치까지 가 있으니까 시진핑이 계속 밀리다가 한 거다. 하지만 이 얘기는 좀 약하죠. 예. 이 얘기는 좀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도 좀 거리가 먼데 가설D는 뭐냐면 핵기밀을 뭐 유출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장요샤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건 프로파간다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오히려 시진핑 쪽이 역공했을 때 정당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지난 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와 D는 이 C와 이 D 가설은 좀 이치와 좀 동떨어져 있다. 분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인 천하가 되긴 했죠. 그런데 고립문의 황제다. 이건 뭐 옆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7명 중에 2명밖에 안 남았고 중앙군사의 위원들도 결국은 이제 자기가 발탁한 사람들이 다 스스로 날아가게 됐고 신뢰도 끝났다. 이 시진핑이 이제 누구도 못 믿죠. 시진핑도 못 믿지만 그러나 거꾸로 더 중요한 건 군부에서 이제 시진핑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충성하면 올려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체제 리스크가 오고 있는 거죠. 이 시진핑, 여기는 신뢰 종말은 결국 시진핑 리스크고, 이게 CCP 리스크로 넘어오는 겁니다. 공포 통치가 되는 순간 내부 폭발이나 암살 시도와 같은 반작용이 결국은 초래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장효사가 있을 때 암살 당할까봐 계속 자기 집에서 못 자고 이 호텔, 저 호텔, 비밀 안가로 이렇게 매일매일 숙소를 옮겨다니면서 시진핑이가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호텔에서도 또 이제 증시 빈관에서도 자게 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없애버렸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도망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이제 지금 군부의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짱요샤를 실명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25일 날. 근데 26일 날 옛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지금 다시 27일 날은 일상적인 군 소식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뭐야? 선전 당국조차 뭡니까? 당에서 혹은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기관지 혹은 인민해방군의 기관지들은 위에서 당에서 지시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이 방송을 하고 혹은 뉴스를 내보내고 특히 이제 일면 톱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해서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내부 권력 투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즉 짱요샤는 잡혀 있지만 시진핑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그 얘기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짱요샤가 져도 진 게 아니라고 그 말씀 드렸죠. 좀 더 볼까요? 이건 뭐 심각하잖아요. 지금 뭐 무너진 체계 누가 남았습니까? 시진핑하고 지금 이제 제2부주석으로 올라간 허웨이등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요리 올라갔지만 둘밖에 안 남았어요. 이 두 사람밖에. 나머지 다 날아갔어요. 7명 중에 지금 2명 남았습니다. 2명. 7인위원 중에 2명. 규리, 장성민.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만약에 뽑힌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도 많이 잘라내가지고 경험 부족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텅 빈 군대가 됐다. 예. 중앙군사의 7명 중에 2밖에 안 남았고 총참모부, 유전리, 작전, 지휘공백, 총참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데 이게 완전히 작전 부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각군 사령관도 다 날아갔죠. 하급 지휘관은 어떻게 됐어요? 위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휘도 공백되고 정보도 왜곡되고 여러 가지 막 설이 나고 너는 잘리니 나는 안 잘리니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고 전문성도 당연히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예. 완전히 진짜 당나라 군대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심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허베이성에 블러드문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다른 지방에도 나왔다. 이건 이제 망할 징조다. 이게 이제, 중국 전통적으로, 역대 왕조가 망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건 자연,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풍습이 있고, 마스크 쓴 청년들이 이제 이건 백지 시위가 아니라 이제는 마스크 시위를 하는 거지.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는 경제거든요. 근데 경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군부하고 싸우느라고 이게 지금 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딱 이 표로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 동맥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벙커 멘탈리티라는 표현이 나오죠. 군 대신 그 경찰, 공안부대를 택했잖아요. 시진핑은 20일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4일 결국 이제 짱유샤를 잡은 다음에 나오긴 했는데 벙커식, 마두로식으로 벙커 통치를 해봤다 며칠 동안. 그런데 차이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에 대한 불신, 그러다 보니까 비밀 경찰과 정보기관에 더 힘이 세졌죠. 그러니까 군부가 완전히 배제되는, 그래서 왕샤홍 공안부장이죠. 공안부 장관, 그리고 특검국이 군 장성을 체포하는 이런 당과 군과 정부와의 세 가지 각각의 나름대로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붕괴돼 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군은 완전히 치욕적인 걸 당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만은 어쨌든 당분간은 좀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휘부가 공백이 됐으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심리적인 실전파가 제거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진핑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야 그냥 돌진해 공격해 하면 이게 또 이제 머리 아픕니다. 예. 예스맨들로 채워진 이런 사람들이 오판 가능성이 있어서 대만은 단기적으로는 한숨 돌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통제불능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압박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대만 해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인 마비 상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리고 장기적인 오판, 이 두 가지의 위험을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사적 전문성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맹목적인 충성. 그러니까 머리 나쁜 놈들이 충성하다가 공격해 그러면 충성 경쟁하다 보면 예스맨들이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이제 위험성이 대두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체계 혼란으로 대규모 작전은 불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내부 불만을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비이성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이 주위에도 보면 허베이 및 베이징 인근에 1급 전투 태세 루머가 확산되고 있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 저쪽 중국 전역 이쪽 동부 쪽으로 중부 이쪽으로 군부대 이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건 나중에 따로 영상을 지금 모아놨는데 이건 따로 영상 편집해서 영상을 참고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견제가 사라진 시진핑의 우판 때문에 이 전쟁 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면 그냥 한 방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죽음의 나선형. 여기 계속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죠. 네, 회오리에 수렁이 빠지는 거예요. 블랙홀에 빠지는. 권력은 통합이 돼버렸고, 시진핑이 이제는 하자는 대로 할 거고, 안전판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짱유샤 같은 견제 세력이 없어졌고, 당은 이미 견제 세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불능에 시진핑 혼자 그냥 하다 보니까 이 통제불능의 전체주의로 이게 드디어 이 중국 공산당이 망하는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은 짱유샤의 숙청은 시진핑 체제의 안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최후의 붕괴를 재촉하는 가속 페달이다. 즉 짱유샤를 잡음으로 인해서 시진핑이 와 이겼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에포크타임즈의 인사이트 윈도우에서 나가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겼다 하면서 자기가 가속 페달을 그냥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죽음의 나선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통치 기반이 바로 붕괴돼 버리고 신뢰가 증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한 시기의 제로 상태로 가버립니다. 아니 지금 앞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는데 페달을 밟고 달리고 있는 평상시처럼 달리고 있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2026년 시작하자마자 1월부터 정치적 내전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요샤나 류전리 숙청이 단순히 반부패가 아닌 생존을 건 권력 투쟁으로 지금 됐고 이건 내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군부의 침묵과 동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그 군이 시진핑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발하고 있고 더구나 이제 당의 행정력을 가지고 군의 행정력을 무시하고 침해해서 군 최고 수뇌부를 잡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군으로서 보면 치욕적인 일이죠. 게다가 시진핑 1인 체제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걸로 됐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직면했다. 제가 이거 2023년 3월에 제3기 진행되면서 7명이 전부 다 시진핑 파벌로 상무위원이 됐을 때에도 그 얘기를 했죠.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군대가 침묵할 때 독재자는 가장 위험하다. 왜?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대로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총구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총구가 침묵합니다. 삐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 위험하죠. 예. 이런 이제 결과를 낳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것은 지금 이 상태를 비유해 보면 장요샤를 걷어내음으로 인해서 부품이 아닌 엔진을 드러냈다. 예. 중국 공산당이 엔진을 드러냈기 때문에 엔진이 없이 갑자기 달리는 거기에 엔진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폭주하거나 멈출 수 없는 거지. 그러거나 아예 그냥 확 멈춰버리는 거죠.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돼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후유증이 뻔하죠. 예, 큰 사고가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미칠 충격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 변수, 한국의 안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 변수가 남아있고 그런데 중국 내부 불안이 북한 변수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거기다 파열음이 보이고 있죠. 붉은색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한 기조를 지금 띄고 있고 중국 내부 붕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허드슨 연구소에서 계속 나왔던 중국 붕괴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올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 군부의 혼란은 북한 통제력의 약화로 직결이 되죠. 그러면 김정은 정권의 독자적 도발도 마지막 그 카드를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좀 북한 변수도 좀 조심해야 될 거고 특히 이번 정부가 가짜 정부가 이걸 어떻게 또 아무리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중대처럼 이렇게 한다 해도 그건 다른 거죠. 북한 변수 특히 조심해야 되고 중국이 내부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도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어디로 갑니까? 대만을 공격해서 이 대만 밑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북한 변수가 또 한국을 위협할 수 있고 미국과 일본이 이쪽 대만하고의 또 국제전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안보는 지금 현재 장요샤가 잡힘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그 권력이 세짐으로 인해서 이게 좀 오히려 우리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지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준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